정말 진보된 전기차를 사신다 그러면은 EQS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기술의 벤츠 아니에요? 에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한다고. 하면 하지 왜 안 합니까? 엄청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변화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하지만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진짜 발칵 환장하게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현대기아에게 주문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대중차, 가성비, 베스트팔로 이제 그만하고 시장을 선도해라. 대표님 EQS 보셨어요? 봤죠? 다 산다고 난리던데요. 벤츠니까요. S클래스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더니 원래 길에 열렸어요 벌써. 벤츠는 원래 그래요. 정말. 브랜드를 사는 거고 네. S클래스 이상이 없으니까요. EQS는 S클래스급의 전기차니까 네. 관심이 많죠. 브랜드를 또 S클래스, 벤츠의 기함을 산다. 뭐 이런 의미라 그러면은 사시는 거 안 말리겠는데 정말 진보된 전기차를 사신다 그러면은 EQS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 그렇죠? 일단 출력,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기차 기술, 네. 또 충전 속도,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벤츠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전기차예요. EQ 시리즈는 EQC, EQA, EQS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기술력으로 만든 전기차인데 기술이 테슬라에 비해서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벤츠 아니에요? 네온 자동차 시대의 얘기입니다. 일단 출력 자체가 너무 조잡해요. 450, EQS 450이 329마력이고 네. 580, 이 모델이 516마력, 그 다음에 AMG 모델이 715마력이에요. 580까지만 해도 기아 EV6 GT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제로백스도 그렇고. 모델 S 플레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밖에 안 돼요. 반토막이. 500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450 모델은 아이오닉 5보다 제로백도 느리고 성능은 비슷하고. 물론 이런 기함 같은 경우에 성능이 지표는 아닌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에요. 이걸 먼저 보고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논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50만 대 판매를 하는데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됐어요. 네. 그리고 모델이라고 꼴랑 4개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어떻기 때문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전기차를 따라갈 만한 기술력을 다른 경쟁자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진보된 전기차를 구입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온 자동차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한다고. 하면 하지 왜 안 합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4대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글로벌 탑3, 탑3가 뭡니까? 탑5를 다 합친 시총보다도 더 시가총액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 전기차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주목, 이런 성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할 수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이미 했겠지. 현대가 만약에 모델 S, 모델 Y, 모델 3, 뭐 모델 X 이런 모델을 줄줄이 냈다, 출시했다 그러면 현대가 테슬라가 됐을 겁니다. 폭스바겐이 그 모델을 그렇게 냈다 그러면 폭스바겐의 시총은 테슬라 시총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토요타 GM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동력 성능과 관련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내세우냐면 MBUX라는 걸 내세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앞서가는 기술 기업들은 워딩이 정말 단순해요. 테슬라 홈페이지에 딱 가봐요. 모델에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제로백 60마일까지 1.99초, 최고 320km, 쿼터 마일 9.23초, 1020마력. 이거 하나로 다 모든 게 증명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완성도. 그 다음에 GPU는 AMD의 RDNA2예요.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최신 GPU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들만 보면은 우와, 수치로 이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EQS는 어떤 줄 알아요? EQS는 스펙 찾아보려면 한참 내려야 돼. 왜? 이건 자랑스러울 만한 스펙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MBUX라고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페리언스 하이퍼 스크린 55인치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2.3인치 하나, 17.7인치 하나, 12.3인치 하나. 이걸 이렇게 퍼뜨려 놓고 그걸 전체 하나의 글래스로
폼을 만들어놨는데 그 글래스의 사이즈가 55인치라는 거예요. 56인치. 56인치야 또? 프랑스이면 이런 거예요. 16인치, 16인치, 14인치. 요거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늘어놔. 그러고서 이렇게 쫙 펼쳐. 그럼 140cm 정도 되면 한 55인치, 56인치 될 거예요. 나는 이 노트북 3개로 55인치 하이퍼 스크린을 구성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쟤 좀 정신이 이상한 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벤츠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왜? 기술의 벤츠니까. 벤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무슨 55인치입니까? 그냥 12.3인치 2개, 17.7인치 3개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내세울 포인트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케이스, 미래 자동차 설계에서 C, 커넥티비티. 이거에 우리는 주력하겠다. 기술의 벤츠가 기술, 동력 성능이 아닌 이제 그걸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동력 성능은 이제 전기차에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커넥티비티, 모니터 잔뜩 달아가지고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선사하겠다. 그러면 이 커넥티비티 MBUX가 완벽하게 자동차 시장을 트렌드를 선도할 만한 엄청난 기술이냐? MBUX에 들어가는 CPU 8개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언론 기사 보셨을 겁니다. 8개라는 것은 옥타코어라는 이야기죠. 옥타코어라고 하면은 이제 PC용도 옥타코어는 있긴 있는데 PC용 옥타코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사양이고 그다음에 TDP도 높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런 휴대 단말기에 들어가는 리스크 기반의 ARM 계열의 옥타코어 AP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스펙,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제공한 옥타코어인지는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니다라고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신 고사양의 AP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모델명이라든지 클럭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을 텐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역폭, 성능 이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하는데 8코어, 옥타코어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AP 쪽은 아주 최신 스펙, 고사양의 AP가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확실한 거는 스펙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신 이제 이 모니터 가운데서 아까 이제 모니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3개 모니터 중에서 중앙에 있는 17.7인치 모니터 그리고 저수석에 있는 12.3인치 모니터는 OLED 방식으로 뛰어난 화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EQS가 나오면 잘 팔릴 거예요. S클래스 같은 소프트 드리븐 같은 EQS 같은 급의 차들은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적정 수준의 동력 성능만 구현이 되면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또 최고 시속을 보면은 209km의 시속, 최고 시속이. 근데 이것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가 이제 PMSM 모터예요.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우리가 싱크로너스 모터 퍼머넌트 마그넷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동기용 모터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동기용 모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 모터는 이제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역기전력은 회생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모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터 고정자와 로터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 역기전력을 통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회수하는 게 회생제동입니다. 그런데 고회전에서는 이 역기전력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력이 모두 회전으로 동기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동기용 모터는 스테이터와 로터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다 보면 로터가 막 빠른 속도로 고회전을 하다 보면은 스테이터와 회전차가 생깁니다. 회전차가 생기면 아까 뭐라 그랬죠? 회전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극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전극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걸 고회전에서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약계자 제어 같은 방법으로 세밀하게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이니까 대략적으로 머리 쓰기 싫어, 돈 쓰기 싫어, 첨단 기술 투입하기 싫어 하는 업체들이 전기 모터 실어놓고서 딱 출력을 최고 속도를 200km 정도로 시속 딱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EQS는 그냥 여기서 또 진보된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EQS가 가치가 있느냐 보면 기술적인 가치는 없는 거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제 유도형 모터를 썼어요. 동경 모터 쓰지 않았는데, 유도형 모터, SLM 모터는 이제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유도형 모터 특징이 시동성이 별로 좋지 않고, 저회전에서 토크가 이렇게 좀 풍부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을 집어넣었어요. V자 형태로. 그래서 PMA, CRM 방식으로 바꿨죠. 모델 3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그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워낙에 고회전으로 돌아가니까 이 고회전으로 돌아갈 때 뭐가 문제냐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로터가 기본적으로 스틸에 영구 자석이 박혀 있는 형태인데 열 변형에 따라서 이 팽창을 하게 되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저항으로 인해서 출력 저하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야, 스틸 대신 카본을 감자. 열이 더 강해지고 고회전에서 파워 커브가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모델 스플라이더 같은 경우에 제로백 2.1초, 그 다음에 최고 시속 320km까지 출력 저하 없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쿼터 마일이 9.23초, 하이퍼카를 능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세데스-벤츠는 400V 기존 시스템에 충전 시스템도 200kW, 테슬라 250kW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기에다가 최고 속도 떨어져, 제로백도 떨어져, 다 떨어져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몇 가지 팩트로 상품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조사는 뭐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제조사라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메르세데스-벤츠도 칼을 뺍니다, 이제 곧. 어떻게 칼을 빼냐면, 동력 성능과 관련해서 전동화 기술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메르세데스-벤츠는 한 5, 6년 정도 지금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테슬라와 경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1020마력을 구현을 하고 하이퍼카를 능가하는 성능을 냈기 때문에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 어그로가 아니에요, 진짜. 고속력 전기차의 지표가 1000 PS가 돼버렸어요. 1000마력. 테슬라가 모델 S 플레드로 그걸 치고 나왔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1000마력을 달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성할 거야? 기술이 어디 있어? 다행히도 크로아티아의 EV 파워트레인 기업인 리막 오토모빌리가 이제 4개 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그 중에서 리막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RTC 이 기업이 모듈러화된 파워트레인을 내연 자동차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막에서 선보이고 있는 네베라가 1914마력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은 리막 오토모빌을 기반으로 내연 자동차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고 테슬라 혼자 싸우고 있어요. 마치 1, 2차 세계대전을 관전하는 것 같아. 독일과 그 외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 리막 오토모빌리가 이제 부가티의 새로운 주인이 됐는데 부가티가 이제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부가티에는 2000마력 초반대, 2100마력에서 2200마력의 출력이 얹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원래 AMG EV와 MEV를 기획을 하고 있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우리 기술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AMG EV를 내년에 선보이는데 원래 기준은 700에서 800마력을 잡아놨어요. 근데 모델 S 플레드가 1000마력 들고 나온 거예요. 1020마력을. 그리고 모든 하이퍼카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리막 오토모빌리에게 엄청난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분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개발비 상한선을 없애겠다. 무조건 1000마력에 대응하는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모듈화된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라는 오더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AMG EV가 가장 먼저 협약을 통해서 출시가 될 건데 메르세데스-벤츠 AMG EV의 예상 출력이 지금 1000마력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실어놔도 테슬라에서 구현한 성능을 앞서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예상되는 스펙이 대략적으로 제로백 2초 중후반, 2.6초, 2.7초 뭐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고 시속은 305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베라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 500kW 고속 충전이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전기차는 빠른 충전이 정말 필요하거든. 100kW나 되는 고속력 전기차는 100kWh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어느 정도 레인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동력 성능을
서포트 하려면. 그런데 이 100kWh의 배터리를 언제 충전하고 있을 거예요? 200kW, 뭐 150kW 이런 속도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kW 정도 되는 초고속 충전이 지원이 돼야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베라에서 구현됐던 이게 초고속 충전 기술과 그리고 또 1000마력을 기준으로 한 어셈블리화된 새로운 파워트레인 모듈이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폭스바겐 중에서 포르쉐에 공급할 예정인데 지금 AMG GT가 내년에 나오는 예상 스펙이 1000마력대에서 0-100 2초 중후반대 그리고 또 쿼터마일 10초 이내 최고 시속 300km 오버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진보된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메르세데스 벤츠의 EV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델이 내연 자동차에서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아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성능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 가성비, 특히 가격은 아마 하나로 한 2억 정도는 넘길 것 같아요. 20만 불 아마 근접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가성비라든지 절대적인 성능에 있어서 여전히 열세일 테지만 근접한 성능 그리고 약간 더 비싼 가격대에서 내연 자동차를 노리는 건 이거죠. 테슬라 같은 신생기업 아직까지 자동차를 오랜 기간 숙성시키지 못했던 이런 기업의 초고성능차를 손에 쥐을래?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또 BMW처럼 폭스바겐처럼 포르쉐처럼 모터스포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오랜 시간 릴라이어빌리티를 쌓아놨던 이 기업 성능은 약간 떨어지고 가격은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그걸 신뢰성이라는 그런 면에 지불하는 값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불래? 이 싸움에 지금 돌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AMG EV가 통한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 M도 그런 형태로 기획이 될 거고요. 911 EV, 파나메라 EV도 그런 방식의 스펙이 얹어질 겁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타이칸은 뭐야? 실험자죠. 그렇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전기차 태동기에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 3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변화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시장을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하지만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진짜 발칵 환장하게 뒤집어 놓고 있어요. 테슬라는 재밌지. 개꿀이지. 저기 해놓은 걸.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는데 내연 자동차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왜 환장을 합니까? 따라가느라고 가랭이 찢어지느라 환장하지만 이 친구들은 기존에 가지고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1000마력을 구현하고 0-100 2초대를 전기차에서 구현을 하는데 이걸 20만 불로 묶어놓으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5억, 6억 받았던 아벤타도르, 뭐 슈퍼패스트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쓰레기. 예, 쓰레기까지는 아니지. 못살리고. 이거는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페라리에서도 지금 1100마력 정도 선에서 전동화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고성능 라인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성능 라인업이 바뀌게 되면요, 대중 라인업도 바뀌게 됩니다. 같이 뒤집어져요. 정말 테슬라에서 무서운 거는 모델 3 플레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700마력에서 묶을지 800마력까지 올라갈지 0-100 2초대를 달성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대에서 이 모델 3 플레드가 슈퍼카 성능을 압도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대중차, 내연 자동차까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아 EV6 GT가 내년 말에 나오는데 내년 말에 나오면 이미 모델 3 플레드가 엄청나게 압사하는 성능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테슬라는 경쟁자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더 앞서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 현대기아차는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리막의 그 지분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 기아의 고성능 라인업 전략에도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전기차 시대에서 제가 계속 현대 기아에게 주문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대중차, 가성비, 베스트팔로 이제 그만하고 시장을 선도해라. 테슬라랑 경쟁해라. 프리미엄 자동차, 초고성능차로 맞짱을 한번 떠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리더로서의 한번 역할을 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리막의 지분 구조도 조정이 돼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막에서 파워트레인을 공급은 하겠지만 폭스바겐이 그걸 막지는 않을 거예요. 폭스바겐이 지금 지분 45%를 지배를 하면서 거의 지주회사처럼 됐는데, 하지만 경쟁자이자 앞으로 EV 시장에서 피터지게 시장에서 싸워야 될 현대기아에게 좋은 가격에 파워트레인 공급할 수 있도록 지켜만 보겠어요. 근데 현대기아는 폭스바겐에 비해서 브랜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파워트레인을 가져와서 실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1000마력 오버의 파워트레인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만들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그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마력, 600마력, 700마력 이 선에서 놀게 되는데 500마력, 600마력, 700마력도 내연 자동차에서는 슈퍼카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델 S 플레드가 그 벽을 완전히 깨버려가지고 이걸 700마력, 800마력을 대중 라인으로 올려버리면 현대기아차의 600마력, 700마력, 800마력짜리 차는 뭐가 됩니까? 그냥 값싸게 가성비로 경쟁해야 되는 대중 라인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라는 전략을 펼칠 수 있겠냐는 거죠. 제네시스 전기차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면 모델 S처럼, 모델 S 플레드처럼 1000마력 오버에 제로백 인상적이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지금 찜기가 불편하다고 다른 협력업체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지켜보면 고성능이면 고성능, 대중차면 대중차, 뭐 저렴한 전기차면 저렴한 전기차, 어떤 전기차를 사야 될지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는요, EQA 같은 차 보세요. 브랜드빨로 거의 패급에 가까운 전기차 내놔도 사람들이 오, 좋다고 사요. 왠지 알아요? 코나 EV나 니로 EV가 내연 자동차에서 그냥 전동화만 살짝 해가지고 급조를 했는데도 좋거든. 왜? 내연 자동차와 전동기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전동기는요, 이 동력원 중에서 가장 진보한 형태의 동력원이에요. 이건 내연 자동차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효율이면 효율, 경제성이면 경제성, 유지보수면 유지보수.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내연 엔진 RC랑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전기차는요, 그냥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바꾸기만 해도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면 성능, 또 구조면 구조,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컴퓨팅이면 컴퓨팅, 이제 자율주행까지 얹어져 버리면은요,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은 그냥 시장이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N 같은 경우에는요, 한 2, 3년 사서 즐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가치가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임이에요, 전기차는. 완벽하게 다른 게임입니다. 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또 게임장, 그 다음에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져. 0이 하나 더 붙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와 전기차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는 건 내연 자동차 이 그룹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그룹에서. 필름 카메라 중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가성비가 좋아. 가치가 제일 좋아. 근데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오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아봤자 게임이 안 돼요. 자, 이제 네베라 후속 모델은요, 한 4000마력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획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부가티 전기차가 2000마력을 오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이퍼카 영역은 전기차는 2000마력, 그리고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는 1000마력, 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 라인에서도 고성능이다 하면 700, 800마력은 쉽게 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3, 400마력짜리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차, 내연차들은 뭐가 되나? 그냥 일반적인 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300마력의 전기차 시대에는 엔트리가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집지가 않아요. 단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300마력, 400마력을 3천만 원, 4천만 원의 성능에 구현이 돼 있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살 거예요? 그거 안 사고 비슷한 가격에 150마력, 200마력짜리 내연차 살 겁니까? 비교가 안 돼요.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살피는 건 앞으로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전기차 또 선택 잘해가지고 몇 년 더 즐겨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 우리 집이 막 30평인데 50평 되는 거 아니고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대리였는데 갑자기 이사되는 거 아니고 그래봤자 다 100년 이하로 살고 100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IQ 100이었는데 150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즐겁고 말 거예요. 아우, 와, 가속할 때마다, 오, 야, 오, 이런 거 몇 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들, 이런 만족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미 없어.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필라소피 같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무 의미 없지. 연합군의 주력 전차인 셔먼 전차가 독일군의 그 무시무시한 티거 전차를 잡으려면 4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4대1. 아직도 그 독일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4대1이라는 그때 그 상황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독일의 기술력을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래. 테슬라의 각 모델 하나가 다른 내연 자동차 4대는 붙어야지 그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 S, 모델 X, 모델 Y, 모델 3 이게 각각 내연 자동차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한 4대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4대가 아니야. 16대 이상이야. 그리고 아직도 기술적인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못 따라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 간격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되면서 좁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파워트레인을 모듈화 시키면 그 간극이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벌어지거나 하겠죠. 자,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마케팅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 내연 자동차는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먹힐지 아니면 테슬라의 파괴적인 이노베이션과 진보하는 기술력 이게 계속 시장을 장악할지 우리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들은 동력성도 동력성능이지만 AP, 그 프로세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GPU, 또 NPU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이런 것도 테슬라 못지않게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문제야. 전기차 시장에서는. 하드웨어만 좋으면 뭐 할 거야. 소프트웨어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 1000마력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전기차에 구현이 돼서 고성능 라인업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급격하게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동차의 적정 성능, 대중차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거의 곱하기 2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뭐 100마력이면 충분해, 150마력이면 충분히 하는데 300마력, 400마력짜리 3, 4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질비하면 그때 가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 스마트폰 쓰는데 예전에 쓰던 프라다폰 좋다고 스타텍 좋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 있는데 감성, 일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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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고무줄? 이상한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변화된 세상, 새로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네.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